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자 서초의 봄입니다. 검찰공화국 심장부인 서초동에 봄이 오는 그날까지 본격적인 검찰 관찰 시사 토크입니다. 오늘도 이현주 변호사, 권영철 대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윤석열 얘기 좀 하죠. 오늘이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입니다. 네. 아니 나가겠다라고 그렇게 자신만만하더만 불출석한다고 또 밝혔거든요. 이제 네 번의 이제 기일이 잡혀 있는데 예정되어 있는데 나오긴 나오겠어요. 어떻습니까, 윤석열? 안 나올 겁니다. 전에 지금 두 차례의 네. 탄핵 심판 때도 노무현 전 대통령도 안 나왔고 예. 박근혜 전 대통령도 안 나오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변론기일 잡히니까 이틀 전에 기자회견을 해서 당시에 권성동 소추위원이 법정 밖에서 하는 것은 뭐 재판부를 무시하는 거다 이런 네. 발언을 하기도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네. 일단은 뭐 핑계를 댄 거는 윤곽근 변호사가 헌법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신변 안전과 경호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헌재 출석했는데 갑자기 긴급 체포해버리면 안 된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제가 이 윤 대통령을 잘 아는 법조인들한테 물어보니까 공수처가 그 헌법 심판 중에는 체포 안 한다 그래도 안 나올 거다. 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 사람이 말로 하면은 근데 뭐 다 그냥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시근을 하니까 믿을 바가 없는 겁니다. 말을 하는 것도. 그리고 저는 한 가지 꼭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예. 윤곽근 변호사가 뭐 특수부 검사 강력 검사 출신이긴 합니다만은 서울지검 특수부장 3차장 대검 반부패부장까지 한 맞습니다. 고위 검찰 출신 아닙니까? 고검장 출신. 그런데 법원에서 적법 절차에 따라 발부한 체포영장을 불법 무효라고 이 주장을 계속 하는데 아무리 윤 대통령의 변호인 역할이긴 하지만은 이래도 되는 건지 법률가들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저는 변협에서 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뭐 제가 변호사협회 우리 연구원에서 계시지만 저 금방 차서한 교수하고 얘기할 때도 학생들이 저런 주장을 하는 거는 뭐 리걸 마인드 차원에서 가능한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현직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해서 한다는 거는 이건 의뢰인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라고 또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현주 변호사님? 엉뚱한 얘기 같이 다 말씀 주십시오. 네. 근데 출석 여부는 저는 당연히 출석 안 안 한다. 할 거다. 예. 예. 왜냐면 저 법정의 구조를 보듯이 저희 법대라고 높은 곳에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천상천하 유아독존인 사람이 저 재판관들이 굽어보는 자리에서 자기 변론을 한다라는 건 아마 생각도 못 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특히 검사로서의 옳은 습성은 검사는 질문을 하고 신문을 하고 추궁을 하는 사람이지 질문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자기가 저기에 서서 계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생각했느냐, 뭐 어떤 목적으로 계엄을 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변명조에 대답을 하는 자기 모습을 상상조차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예, 특히 검사들이 피의자가 됐을 때 일반인보다 더 동요를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왜냐하면 뒤바뀐 처지에서 이게 책상 하나를 사이에 두고 뒤바뀐 처지가 된 이런 굴욕감을 견딜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4번 전부 다 참석하지 않을 것이다.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건이네 진짜로 뭐 다 하겠다라고 기자회견 시건일 뿐만 아니라 지금 예. 중요한 걸 이제 놓쳐서는 안 되는 게요. 예. 윤 대통령이나 변호인들 주장이 지금 마구 던지기입니다. 막 던지기. 얘기나 대안들아 마구 던지는데 네. 이 사람들이 지금 내란 사건을 이념투쟁의 장으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무슨 모든 절차에 법적 하자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면서 극렬 지지층 결집을 유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걸 국민들이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네. 이 사람들이 왜 저러는가? 이거는 계속 시간을 끌겠다는 거 하나 하고 그리고 대통령은 한남산성이라고 해서 불리더만요. 예, 한남산성. 요새화된 거기서 버티면서 끝까지 자기 주장을 펴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던지는 말들이 사실 저도 뭐 현직 언론이긴 합니다만은 기자들이 변호인이고 윤석열 대통령 측 누가 무슨 주장을 한다 그래서 그걸 곧대로 받아주면 안 됩니다. 사실 예. 지금은 저 사람들이 이념투쟁 선전 도구에 활용당하는 밖에 안 맞죠. 되거든요. 그 점을 사실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거 중에 4가지 이의 신청을 넣었더라고요. 이의 신청, 뭐 증거 체부, 변론기일 하루 지정하는 것도 안 되고 그거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게 정계산 재판관 기피 신청도 넣었고 이거는 뭐 제도상으로는 가능한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윤석열 씨가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 징계 때 하던 거를 그대로 똑같습니까?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아유, 제일 처음에는 정말. 그 감찰 조사 소환장을 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징계위원들 사인에 대해서 뭐 김한중 그 한국 외대 법전원 교수 뭐 안진 전남대 안 교수 된다 4명에 그랬을 대해서 거야. 모두 맞아, 기피 신청을 맞아요, 합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는 징계위원회 뭐 성명을 미리 알려달라. 사실 그거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징계 절차에 들어가서 그 대면에서 보는 거지. 미리 알게 되면 해유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지인을 통해서 뭐 설득을 들어갈 수도 있고. 근데 예. 징계위원 명단은 미리 달라. 그 모든 것들 그리고 그때도 이게 나중에 징계를 다투기 위한 그러니까 그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기 위한 빌드업이다라고 사람들이 예상을 했거든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냥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세부적으로 꼬투리를 잡고 일단 시작해 보는 거죠. 이게 그래서 법꾸라지라고 얘기하는 게 법꾸라지. 그러니까 지금 법을 저는 이 국민들이 이거는 지금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네. 법률가들에 대한 실망감이 엄청납니다, 사실은. 네. 지금 두 분도 이 법률가지만은 이렇게 자기들 멋대로 해석하고 자기들 멋대로 갖다 붙이는구나. 네. 아니 법과 절차를 지키라고 그렇게 공정과 상식을 얘기하던 사람이 이렇게 법을 무시하고 법 절차에 안 따르고 버티면서 자기는 법 위에 군림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나는 도대체 법률가들이 헌법과 법률의 차이도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아니 압니다. 아는데 예. 모른 척하고 그렇게 해석하고 마음대로 갖다 그러니까 붙이는 억지 거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억지 주장이라고 억지 봐야 주장을 하는 되죠. 거죠. 억지 주장이죠. 정진석 비서실장이 뭐 갑자기 입장문을 냈는데 네. 아니 무슨 갱 다루듯이 한다고요? 네. 아니 윤 대통령이 지금 버티고 있으면서 정당한 법 절차에 응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저게 깽이죠. 이 사람들이 말을 거꾸로 뒤집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속이는 겁니다, 계속.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 언론이나 법률가들이 좀 제대로 보게끔 앞에 저 차성환 교수처럼 네. 경호관들한테 너 이러면은 크게 다친다. 문제가 있다. 이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공무원으로서 누려야 될 아무것도 못 누리게 된다는 얘기를 설명하고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네. 계속 양비론, 양시론 뭐 이런 주장을 펴고 있거든요. 특히나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예. 국회 해산하려고 그러고 국회의원들 정치 활동을 금지시켰는데 그 국회의원들이 윤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상식적으로 말이 돼요, 그 사람들이? 자, 이게 탄핵 심판은 지금 뭐 이게 세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형사 재판은 좀 체포 그리고 특검법 통과시켜서 좀 수사 기관이 좀 제대로 된 수사가 세 번째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인데 그 셋 중에 탄핵 심판만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내란죄를 다룰지 말지 이 부분 이것도 좀 쟁점이 되는 것 같은데 이현주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내란죄 부분? 내란죄는 탄핵 심판하고 네. 쟁점은 관련성은 있지만 심판 대상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맞겠죠. 네. 만약 이제 내란죄 요건은 뭐 국헌을 문란한 국헌을 목적으로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예. 것인데 이것이 뭐 소규모의 소요이지 폭동이냐라는 거 법률적 쟁점으로 뭐 변호인이라면 한번 제시해 볼 수 있고 네. 뭐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윤석열 씨 말대로 한번 야당이 너무 폭거를 부리니까 한번 경고할 목적이었는지 그건 형사 절차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 건에서는 그런 그 요건으로서 형법상 범죄 요건으로서 다룰 건 아니죠. 그냥 계엄 자체가 위헌이었느냐 위법이었느냐라는 것에서는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네. 뭐 내란죄 그 자체의 성립을 검토할 건 아니라는 거. 요게 지금 계속 모든 법조인이 동의할 겁니다. 뭐 국민의힘하고 내란죄를 뺐으니까 뭐 헌법 탄핵 심판 자체 잘못됐다, 소추 잘못됐다, 막 등등 그거로 연결되는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형법상 내란죄의 유무죄를 다투는 것은 네. 형사재판에서 다룰 것이고요. 수사와 형사재판에서 다루게 될 것이고 내란 행위 자체를 언급하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그 모든 국민들이 봤잖아요. 네, 다 봤어요. 대통령이 계엄 선포하고 그 무장병력이 국회를 침탈하고 그게 국회의원들의 정당한 표결 행사를 방해하고 출입을 막았잖아요. 네. 그 자체가 이미 내란 행위를 성립을 하고 공제의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뭘 자꾸 따지는지 내란죄를 뺐으니까 탄핵 소추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건지 그렇게 억지 주장을 해대는 법률가들을 보니까 야, 저 사람들이 정말 공부 제대로 한 사람들이 맞나 싶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억지 주장을 계속 하는데 네. 국민들의 어떤 많은 수가 거기에 좀 부응해서 여론이 좀 형성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사실 두렵기도 합니다. 이 정도의 내란인 행위가 있고 우리 방어적 민주주의 얘기를 좀 했었는데
이 민주주의의 적에 대해서는 이거 바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막 다 얘기하고 선동하고 어떻게 하더라도 지금 다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법률가들이 혹세 무민하는 상황에서 계속 그런 얘기를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에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내란이 일어났으면 내란 우두머리를 빨리 체포를 해야 내란 사태가 진정이 됩니다. 네. 내란 우두머리가 한남 산성에서 농성을 하고 있으니까 주변에 계속 그 세력들이 몰려들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란이 아직도 이 진압이 안 된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빚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걸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주장을 하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 게 적법한 것처럼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저게 옳은 건가요?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은 걸 계속 억지를 부리고 억지 주장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계속적으로. 근데 억지 주장에 대해서 정말 그 우리가 진영 논리로 빠져 있다 보니까 윤석열 비상계엄 잘못한 건 맞는 것 같아. 네. 그런데 이대로 가면은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반대해야 돼. 네. 이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법과 절차에 따라서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이고 네. 그다음 대선은 대선대로 가는 대선은 것이지. 대선이고. 아니 이재명 대통령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국민들이 또 선택합니다. 어떻게 그걸 마음대로 아니 그러니까 그게 대단합니까? 이재명 대통령 되고 안 되고가 윤석열의 내란 아무 상관없지요. 무슨 사실 관계가 있습니까? 그게 없는 거죠. 내란을 이재명 뭐 대표가 시킨 건가요? 그것도 아니고요. 왜 그렇게 하는 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체포예요. 오늘 아니면 내일 늦어도 이번 주 안에 체포가 집행이 돼야 되는데 윤곽근 변호사가 영장이 불법인데 그 집행하려면 얼굴 신분증 제시해라 이 얘기하던데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할 때는 뭐 자기 명패를 제시하고 네. 그거 돼 있는데 그건 뭐 집행의 모든 절차가 아니라 정말 태울 때 그 대통령을 이제 검거를 할 때 하면 되는 거지 모든 전 과정에서 나 누구요라는 걸 내놓고 하는 건 아니라고 그런 걸 말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걸 하게 하는 이유는 책임지고 자기 공권력을 행사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상대방이 행정처분의 대상자, 뭐 공권력 행사의 대상자가 행위자를 알고 국가 배상이나 이런 걸 다투게 하기 위한 거지. 투입된 모든 인력이 일거에 뭐 이름표를 달고 해야 한다. 이런 의미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에 그렇게 해석되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뭐 정말 부끄럽죠. 저희 변호사들도 의뢰인이 어쩔 수 없이 의뢰인이 해달라는 주장이지만 법리적으로 근거 없는 주장을 할 때 약간 얼굴을 붉히면서 그렇죠. 하거든요. 약간 저희도 창피합니다. 근데 이분들은 확신범과 같은 처지에서 부끄럽지 않고 이런 주장, 부끄러운 얼굴 없이 이런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윤곽근 변호사. 근데 이거 하는 얘기가요. 네. 그 경찰에게 신분증 제시하고 얼굴 공개하라고 하는 거는 지지층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경찰관들이 들어오면은 거기다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아니 어떻게 거기다 폭도들이 같이 들어올까 봐서 뭐 그런다는 게 그러니까 그게 고위공직을 지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인가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얘기를 하는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은 경찰관들에게 일종의 겁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너가 나중에 이렇게 들어오면은 얼굴 공개대가 얼굴과 이름 공개해서 그 유튜버들이 찍어 놓으면은 그거 가지고 나중에 너가 경호처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 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정당한 헌법에서 보장된 영장 집행 과정을 집행하는 경찰관이 뭐가 두려워서 이름 공개하고 얼굴 공개하는 걸 두려워하겠습니까? 그거는 그냥 지지층들한테 우리는 이렇게 맞서고 있다. 이거 보여주는 아무 말 대잔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네. 그래서 이거는 아무런 의미 없는 짓이고요. 좀 제발 좀 상식과 절차에 맞는 얘기들 좀 했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체포 지금 하는 과정에서 뭐 강경파가 있다고 하고요. 4인방 중에 또 온건파도 있다고 하는데 박종준 전 처장 같은 경우는 온건파였던 걸로 지금 보이는데 글쎄요. 이 사람은 예상을 깨고 계속 출석도 하고 사직서도 냈고 다만 김성훈 차장이나 이강호 본부장 이 사람들은 아직 출석에 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2차 집행의 변수 이 두 사람으로 봐야 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미 밑에서 많은 동요가 일어나고 네. 휴가를 쓰고 출석하지 않겠다라거나 뭐 소극적으로만 대응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그리고 자기 이미 내부망에서 이거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건 공무집행 방해가 된다라는 글이 올라왔다가 또 소동이 일기도 했었으니까 예. 이미 저변은 이미 입안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뭐
최후까지 저항을 한다고 하더라도 별 실효성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김성훈, 게다가 이강우. 이제 예. 박종준 처장은 온건파로서 가급적 불법적인 행위는 하지 말자는 입장이었는데 자기가 그 강경파에 항상 강경파의 목소리가 세죠. 강경파에 밀려서 이렇게 됐다가는 자기가 결정한 것도 아닌데 모든 책임을 자기가 쓰게 되니까 그러니까요. 결국 이런 선택을 하신 거잖아요. 이미 여기에서부터 그 얼음이 깨졌죠. 살얼음판이 깨졌기 때문에 거의 뭐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나가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큰 변수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네. 박종준 처장이 며칠 전만 해도 상황이 엄중해서 잠시도 경호구역을 벗어날 수 없다라고 기자회견까지 했었잖아요. 직접 본인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경호처장이 기자회견 한 부분은 없거든요.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손을 들고 나오고 사직한 거는 박종준 경찰 엘리트 출신이잖아요. 네. 뭐 경찰대 2기 수석을 한 사람이고 한데 경찰 안팎의 얘기로는 본인이 책임질 일을 잘 만들지 않는 손익 계산이 빠른 유형이다 예. 평가가 있습니다. 빨라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계속 갔다가는 본인이 설 자리가 없다는 걸 안다는 거죠. 그리고 네. 경찰이 저렇게 뭐 기동대들 다 모아서 들어오게 되면은 지금 경호처 인력으로 막기도 힘들다는 걸 알고 있는 것이고 근데 문제는 뭐냐 만에 하나 일어날지 모르는 불상사가 문제인데 네. 이 지금 뭐 경호처장 대행을 하고 있는 김성훈 차장이나 이광호 본부장 같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하는 또 강경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만에 하나 뭐 중화기 무장도 나오고 기관 단총이나 소총도 무장하고 있는데 한두 발이라도 발사가 돼서 인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다면은 이건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네. 이 일을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는 게 지금 아까 저 차성환 교수도 그 네. 점 때문에 어제 한담동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갔다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예. 했던 거잖아요. 그런 점이 지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공수처나 공조본이 2차 집행을 강경하게 바로 밀고 들어가지 못하는 게 이런 걸 좀 내부 분위기를 조절하고 네. 그리고 아마 2차 집행에 들어가면은 끝까지 출두하지 않을 김성훈이나 이광우를 긴급 체포하지 않을까. 체포. 그 과정을 예. 밟아서 경호처를 무력화시키는 과정을 밟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게 사실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지 그 문제가 사실 가장 큰 지금 우려 아니겠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검찰총장을 지내고 현직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무기를 쓰서라도 칼을 쓰서라도 진압을 막으라고 지시했다고 하니까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은 안 됐지만은 네. 도대체 이 사람은 참 어떤 사람인지 정말 네. 한숨을 쉬셨습니다. 제 지나가는 네. 일로 제가 최근에 포항의 해병대 병원에 있던 간호장교님을 만나게 됐어요. 예.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임성근 사단장이 최상근 수병 최상근 씨. 해병 최상병. 예. 사태가 났을 때 부모님이 부대로 찾아온 거죠. 경위도 듣고 사과도 받고 뭐 어쨌든 마음은 찢어지지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대를 찾아왔는데 임성근 사단장이 자기 병이 났다면서 병원으로 들어와서 자기는 병원에 있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주랭랑을 놓았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윤석열 그리고 윤석열이 기용하고자 하는 사람 뭐 아꼈던 사람 다 이런 모양이라는 거예요. 다 비루하고 비겁한 사람들이 회피하고. 예, 참 졸렬하기 짝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뭐 중대한 일이 있으면 사실 부모한테 무릎을 꿇고라도 사죄를 해야죠. 해야 되는데 자기가 제일 먼저 병원으로 도피를 해버리는 사태가 있어. 이 지금 똑같은 꼴이죠. 예. 자, 지금 눈길이 다시 최상목 권한대행으로 쏠리는 상황입니다. 최근까지 계속 체포에는 소극적이었는데 경호처에 좀 지휘권을 행사하면 뭔가 다 해결될 것 같은데 최상목 권한대행은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최상목 대행이 경제수석할 때 네. 제가 들었던 바로는 거의 매일 저녁 윤 대통령하고 술자리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술을 먹었다고요, 최상목? 그 경제수석일 때. 예. 그러면서 지금 경제부총리까지 윤 대통령이 끌어준 거잖아요. 일약 이렇게 스타덤에 오른 사람인데 말하는 걸 들어보면은 국가기관 충돌이 발생한다면 우리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일이 될 것이면 막아야 되잖아요. 네. 이런 말만 하고 모든 법 집행은 평화적이고 절제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이건 무슨 하나만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책임이라는 걸 제가 보니까 방금 두 분이 말씀하신 것도 네. 고위공직자의 기본은 책임지는 거잖아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책임지라고 국민들이 맡겨놓은 자리인데 책임을 1도 안 지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최상목 지금 대행도 책임을 질 줄은 몰라요. 아니, 헌법재판관을 3명 중에 2명만 하고 1명은 안 하는 이유가 여야 합의하라는 여야 합의해서 3명이 추천돼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네. 웃기는 사람이에요. 예. 이게 보니 그래 이 사람이 요즘에는 한간에는 여당 후보로 나서려고 하는 것 아니냐. 아, 결권 후보로요? 예, 그런 얘기들까지도 있어요. 아. 그래서 지지층이 호소하기 위한 이런 거 아닌가라고 보기도 하는데 지금은 경호처의 맹목적인 경우로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잖아요. 아까 네. 제가 말씀드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법원이 정당하게 발부한 법 영장 집행인 응하라고 지시를 하는 게 맞죠. 그게 정상적인 지시 아닙니까? 그걸 안 하는 사람이 뭔 대권을 노립니까? 지금 권한 대행 지금 대통령 놀이에 빠져 있는 겁니까? 이 사람이 지금? 답답하. 사실은 금방 해결될 거를 최상목 대행이 모든 키를 갖고 있었는데 결국 안 하니까 이런 일까지. 한덕수와 2차. 최상목 두 사람이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안 있는 하고 거죠. 있으니까. 예,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이유는 친분 관계 뭐 때문에 저러는 거예요? 엘리트의 기본적인 속성인 네. 기회주의자적 속성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요. 제가 변호사로 법정에 들어가 봐도 예. 법원의 판사조차도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이게 재판 지휘 모습이 달라지거든요. 네. 저 뭐 가령 당사자가 조선일보가 들어왔다. 굉장히 조심하시더라고요. 아, 혹시나 예. 기사 또 잘못 쓸까봐. 예. 힘을 가진 사람은 네. 나의 안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거부터 먼저 계산을 하는 족속들이기 때문에 네. 뭐 이렇게 엘리트의 기본적인 기회주의적 속성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지금의 국정 혼란을 조기 수습해야 될 대행이 방관하고 있고 오히려 방조한다는 느낌을 주잖아요. 맞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그런 부분 지금 공수처가 몇 차례나 체포영장 협조 요청을 묵살했잖아요. 네. 했는데도 이거는 정말 한 나라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인 거거든요. 그 점을 우리는 좀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빨리 좀 체포 영장도 집행이 되고 좀 특검법도 통과가 되고 세 가지예요. 계속 얘기하지만 헌법재판 진행 중 그거는 잘 빨리 가는 것 같아요. 탄핵 심판, 체포 영장 그리고 특검법 좀 돼야 되는데 뭐가 탁 막혀 있는 느낌입니다. 아직까지도. 그렇죠. 지금 사실 이제 현직 대통령들이 출석하지 않는 거는 예.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은 15분 만에 네. 첫 번째 변론기일이 끝났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9분 만에 끝났어요. 둘 다 불출석하기 때문에. 네. 그럼 아마 모레부터 본격화될 걸로 보이니까 탄핵 심판은 변호인단이 아무리 시간 끌기를 하더라도 안 끌어질 것 같아요. 안 끌어질 겁니다.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절차대로 가게 될 것이고요. 네. 이 사람들이 지금 노리는 건 우리가 알다시피 그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 내고 또 시간 끌어가지고 내년 4월까지 4월 18일까지 끌려고. 또2명 또 남 2명 사라지면 6명 가지고 안 되게끔 만들려고 하는 작전이라는 걸 다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예. 이 사람들은 되건 안 되건 하는 것이고 지금 가장 시급한 건 내란 특검법입니다.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가 계속 시비를 건 대상이 되기 때문에 네. 이걸 빨리 지금 바로잡기 위해서는 내란 특검법이 통과되는 겁니다. 어제 법사위에서 지금 2차 내란 특검법이 통과됐습니까? 통과됐고 오늘 아마 본회의에서 통과될 걸로 보이죠. 물론 이제 야당과의 협상을 통해서 외환죄 부분을 어떻게 할지의 변수는 남아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이게 하루 빨리 되어서 국민들이 좀 안심하고 일할 수 있게 곳곳에서 사실 지금 아우성입니다. 그 경제가 엉망이고 그러니까요. 자영업자들이고 뭐고 연말 연시에 사람이 안 오고 소비가 안 되고 있다는 아무것도 안 겁니까 되고 지금. 있습니다. 지금 아주 그러니까 큰일입니다. 다 다음 주 설이잖아요. 예. 최소한 이번 주에 좀 정리가 돼서 다음 주 설 전 명절 전주는 조금 뭔가 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제 개인적으로 기대를 좀 해보는데요. 공조본이 국민 모두를 위해서 설날 선물로 좀 잡아넣어라. 마련하고 준비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해요. 잡으려면 전주 말고 전전주. 그러니까 이번 주에 하고 특검법도 좀 통과되고 세 가지만 되면 사실은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우리 정리되는 설날 상이 거거든요. 부짐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탄핵 심판은 절차대로 굴러갈 가고 있어요, 거고요. 지금. 이제 네. 수사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체포영장이 발부됐으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체포영장에 응하지 않는 사람이 갑자기 사전영장 치면 가겠다든지 그건 안 가면 안 옵니다. 결국은 파면된 대로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직무정지 상태에서 무슨 갑자기 LA 산불을 올리고 있는 사람 이게 결국은 이게 국민들의 메시지가 아니고요. 자기 지지층 결집을 노리는 메시지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행동 빨리 좀 그만하고
정당하게 절차에 응해서 대한민국이 빨리 좀 수렁에서 벗어나게끔 그 책임이라도 져야 안 되겠습니까? 네, LA 네. 산불을 거론하신 건 경호처 직원들이 이렇게 얘기했죠. 김성훈 차장에 대해서 윤석열 재림파다. 윤석열의 재림을 믿고 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 믿음이 누구한테서 오겠습니까? 복귀하면 고 미국과의 우방 관계를 그러니까요. 지금부터 다져지고 굳건히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SNS 활동을 하셨다고 봐요. 웃깁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권영철 대기자, 이현주 변호사 두 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